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정시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시 컨설팅을 10월 12일서부터 예약 접수를 받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 아마 이제 수능 대비로 되게 바쁘시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수능에 대해서 또 이제 정시 원서 접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정시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예약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정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서 추가 합격의 신화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자, 예전에 제가 이제 하이퍼 리뷰 학원을 설립을 해서 운영한 지가 벌써 한 16년 정도 되어지는데, 예전에는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8개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원서 지원을 했죠. 지금도 아마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에서는 8개 기관에서 발표한 각 대학의 각 학과의 표준점수 100분의 1을 가지고서 이 정도면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는 상향이다, 여기는 안정이다, 이렇게 원서 지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 5년 정도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이러한 자료들은 정말 100% 맞는 것인가? 이대로 과연 원서를 쓰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좀 벗어나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어떨까? 이런 이제 원서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어떤 한 학생이, 컨설팅을 맡은 학생이 자, 재수를 결심으로 해서 가나다군의 3개의 원서 지원을 상향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원서를 썼냐 하면, 첫 번째는 가군에서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계열의 원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군에서는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쓰고,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건국대학교 미디어학과의 원서를 썼는데, 학생의 점수 상태를 봐가지고는 다군에 나와 있는 건국대 정도를 우리가 합격을 노리고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다군의 원서를 썼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다군은 원서 지원을 적정 점수대에 맞춰서 원서를 썼는데 결국은 불합격했어요. 예비번호도 못 받고.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서 건국대학교에서 선발을 하지만 가나군의 건국대와 다군의 건국대는 다르죠. 그렇죠? 대부분 가나다군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쪽이 나군과 가군 쪽에 모집 인원이 많고, 다군으로 가게 되어지면 대학의 선택폭이 매우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입시기관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맞아야만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군의 건국대를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군의 서강대학교는 자기 점수대보다 많은 높은 점수대에서 당연히 썼으니까 붙을 거라고 예상을 하진 않았고, 예비고라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원서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불합격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원서 쓴 나군의 연세대학교에서 추가 합격 4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예비번호 4번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실제 학생의 점수대로는 건국대도 상향인 학생이 연세대학교를 원서 지원해서 합격을 했다는 거죠. 추가 합격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정시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추가 합격에 대한 노하우나 추가 합격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좀 올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입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우리가 8개 기관의 입시기관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원서를 지는 것은 결국은 적정 안정 지원은 가능하지만 상향이나 추가 합격에 대한 대안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아세요. 입시를 아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는 것에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합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져 왔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추가 합격 컨설팅에 대해서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관련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추가 합격이라는 것이 정시 컨설팅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시 일정이 뒤로 좀 많이 미뤄져 있는 상태인데, 올해 정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사실 올해 정시는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 이유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이 실제 시험다운 시험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 그럼 실제 수능에 가서 시험을 못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이 평상시에 봤었던 6월이나 9월의 성적을 자기 점수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 실제 점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승복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를 하는 학생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나는 시험을 못 봤고 시험을 잘 볼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재수를 하지 않아요.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나는 평상시에 이만큼 시험을 봤는데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중위권 정도 대학을 가거나 의대를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수능에 가서 시험을 못 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서울에 턱걸이 하거나 인서울도 안 되는 정도의 점수가 나오게 되어지면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다 재수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입시에서 정시에서 첫 번째 특징 하나는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의 수험생들이 자기 점수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수능 점수에 대해서 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다. 승복하기 어려우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재수를 결심하게 되어지는 거고, 재수를 결심한다고 해서 정시 원서를 안 쓰진 않아요. 정시 원서를 반드시 쓰죠. 정시 원서를 쓸 때 어떻게 원서를 쓰게 되어지냐면 결국은 상향 중심의 원서 지원을 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의 정시 지원에서는 허수들과의 싸움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대학 입시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나보다 성적대가 낮은 학생들이 몰려드는 지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이 몰려지는 지점을 찾아가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고의 전환의 하나만으로도 입시는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실수와의 싸움이냐 허수와의 싸움이냐를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올해 입시에서 첫 번째 특징이 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바로 이거죠. 학생들이 정시 지원을 하더라도 재수를 목적으로 상향 지원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하고 나면 경쟁률이 만약에 5대1이고 6대1이고 7대1이면 실제 이 안에서 실수와 허수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졌는지 알 방법이 없죠. 그걸 오랜 기간 동안에 입시를 연구하다 보면 나름대로 그 안에 허수의 분포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데이터로서는 그걸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올해 수능이죠. 올해 수능은 우리가 6월이나 9월에 시험을 봤었던 것처럼 수능 시험이 쉬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수능 시험이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정시에서의 원서 지원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 쉽다라는 것도 정시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원서 지원은 어떻게 되냐면 정시 수능 시험이 12월 3일날 시험을 봐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23일이 되어지면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집니다. 수능 성적 발표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7일부터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12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서 합격자 등록이 이루어져요. 합격자 등록이 끝나면 뭐가 정해지냐면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되죠. 왜? 수시에서 미선발된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면서 최초 선발 인원은 어떤 학과가 만약에 25명이었는데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3명이 합쳐져서 28명이 되는 거죠. 모집 인원의 변화라는 것은 입시에 되게 큰 영향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시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시기는 바로 28일부터 시작해서 1월 11일 사이인데 이 기간에 3일 동안 대학들의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시 원서 접수 기간까지 생각을 해보면 약 5일 정도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시 컨설팅과 정시 컨설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수시는 기간이 길어. 예를 들어서 내가 9월에 원서를 접수한다 하더라도 7월이나 8월 달에 컨설팅을 받고 난 다음에 대학 결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수시는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니까. 또 과정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쭉 1학년, 2학년, 3학년 마다온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원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바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시는 수능 시험 보고 수시 합격자 발표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 인원 확인하고 난 다음에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정시 컨설팅의 기간은 매우 적다. 불과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고, 이 기간이 사실상 컨설팅의 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기간에 받는 것도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이 이루어져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필요점이 있고, 자, 정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수시는 점수 경쟁이지만 정시는 순위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시가 점수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수시의 모든 전형에는 대학이 관여하죠. 대학,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대학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넘어갑니다. 그럼 대학에서 모든 내용을 검토하죠. 검토하고 난 다음에 성적 순으로 무조건 뽑아주는 게 아니죠. 검토하고 난 다음에도 대학이 판단하게 되어질 때 대학이 요구하는 만큼의 학업 성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대학에서 어떻게 수시에서 안 뽑고 수시에서 뽑은 인원을 정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데 흔히 말해서 미달이야. 9명이 지원했어. 그럼 내가 9번이야. 라고 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시는. 왜냐하면 설령 모집 인원이 미달이라 하더라도 모집 요구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 능력을 학생들이 갖추지 못하면 안 뽑고 수시에서 정시를 이월시킬 수가 있어. 논술 전형은 대학에 가서 직접 논술 시험을 보죠. 학생부 보내고.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학생부 보내고 자소서 쓰고 대학에 가서 실제 면접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시 전형의 모든 전형에서는 대학이 직접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로 순위를 뛰어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의 내신 평균이 1.4인데 내가 만약에 1.89 성적으로 뛰어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과 성적만으로. 물론 수시 전형은 교과 성적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학교 프로파일이나 수능 체제라든가 비교과가 좋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지 내신 성적만으로 봤을 때 어느 대학교가 1.4인데 내가 1.8이다. 그럼 1.8로 1.4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게 수시예요. 하지만 정시는 다르다는 거죠. 정시는 정시의 모든 전형에 대학이 개입하지 않는다. 대학이 개입하지 않으면 바로 뭐다? 결국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는 거예요. 정시는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거지만 수시는 정시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고 학생들끼리에서의 경쟁은 몇 점이냐가 아니라 모집 인원이 만약에 20명인 학과에 100명이 지원해서 5대1이야. 그럼 그 중에서 만약에 200%가 추가 합격이 벌어졌지? 그럼 결국은 또 다시 그 20명 안에 모집 단위에 들어가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점수로 끊는 게 수시라면 정시는 그냥 순위로 끊는 거예요. 순위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등이 400점이고 2등이 399점이고 3등이 398점일 수 있지만 4등이 꼭 397점이나 6점일 이유가 없어요. 390점이 될 수도 있고 380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정시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왜?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논술 전형, 고른기회 전형 전형으로 되게 세분화되어져 있고 평가 항목이 다양하지만 정시는 사실상 수능이라는 단일화되어진 학력 지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벌어진다는 거고 추가 합격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점수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차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내 점수에 맞는 대학교 내 점수는 이만큼인데 좀 낮은 대학에 안정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인터넷 보면 돼. 인터넷.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요. 내 점수가 398점인데 나는 무조건 붙이고 싶어. 그럼 낮은 대학에 원서를 쓰면 돼요. 자, 인터넷 우리가 업체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대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그걸 데이터 분석을 해서 통계를 만든 건데 대부분 안정 적정 지원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원서를 쓰게 되면 적정 지원이거든요. 단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이냐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가나다를 원서를 쓸 때 다 안정 지원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나다에 원서를 쓸 때 다 100% 안정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자,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6월이나 9월에 나는 수능 만점 맞을 거라고 생각하죠? 만점 맞기 어렵죠. 두 번째, 설령 만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만점을 맞으면 대학을 아무데나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능 시험을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그 점수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적다는 거, 매우 적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안정 지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안정 지원과 적정 지원과 상향 추가 합격의 원서 지원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학에 가보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를 붙으면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의 간격이 1점 차, 아주 근소한 차이인 게 아니라 최초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최초 합격한 학생의 성적은 서울대에 미치겠지만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사실은 건국대학교 최초 합격자의 점수와 거의 맞부딪힐 정도의 점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를 어떻게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지원 대학이 바뀐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만약에 상위권 대학을 평상시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적정 지원을 할 때와 안정 지원할 때 추가 합격을 지원하게 되어질 때 지원 대학 목표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식 컨설팅이 왜 필요하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정식 컨설팅의 기간은 매우 짧다는 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엑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내는 컨설팅은 결국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작년의 데이터의 결과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얘기해 주는 거냐면 너는 이성적이면 여기를 갈 수 있어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성적인데 여기를 못 가는 거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추가 합격의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작년에 찍어놨었던 정식 컨설팅에 관한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아마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지금쯤 수시원서 쓰신 분들, 또 나는 정시 중심으로 대학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아마 이제 정시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계실 텐데, 수능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지만 수능 이후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서 컨설팅을 받을지, 또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을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12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저희가 예약을 받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예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비용 중에서 일정 부분을 예약을 받게 되어지고, 혹시라도 예약하셨는데 수시 합격을 하시거나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으시게 되어지면 예약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학생들은 지금쯤 아마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고민하시면 되고,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내는 게 결국은 컨설팅을 통해서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시간 힘드시더라도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